비하인드넷 19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렸던 1차 리그였고요. 고등부 6팀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보성고, 경성고, 경복고, 광성고, 경기고, 중동고까지. 이 대회 역시 팀당 5경기 라운드 로빈 풀 리그 방식이 진행되겠고요. 예년하고 방식은 같습니다. 1차 리그, 2차 리그, 3차 리그까지 해서 승점을 합산해서 최종 4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되겠고 마지막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그 장기 레이스의 시작이에요. 1차 리그. 강릉 하키센터에 다녀오신 박힘찬 PD로부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일주일 금방 지나갔다 느끼시겠지만 저한테는 거의 7개월 같은 일주일. 하루 3경기씩. 네. 와. 이틀하고 하루 쉰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은 일정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이 경기 영상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강릉 하키센터는 공장이고 하키 공장이고 매일 3경기씩 찍어내는데 이 편집은 간해수공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생산량을 못 따라가는 네. 그런 지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되는 대로 남은 경기들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네네. 네. 계속 봐주시고요. 오늘 대회 최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순위별로 한 팀씩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순위 보겠습니다. 1위 경복고입니다. 5전 전승, 승점 15점. 완벽한 우승이군요. 네, 첫날 이제 경기고를 상대로 셧아웃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경기력은 그날 경기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6개 팀 중에서 가장 고등학교다운 경기력을 갖고 있구나. 고등학교답다는 거는 칭찬입니까? 상대적인 건데요. 네. 6개 팀을 상대했을 때는 이제 가장 나은 경기력이다. 하지만 이게 이제 더 큰 무대나 아니면은 상위 레벨로 갔을 때는 모르겠던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경복고는 일단 가장 고등학교다운 경기력을 갖고 있으면서 빠른 템포, 팀플레이나 그다음에 수비나 파워플레이, 숏핸디드 상황에서도 PK 능력도 괜찮았고요. 5경기에서 5실점. 경기당 1실점. 네, 2경기 셧아웃 했으니까 3경기에서 5실점 한 건데요. 가장 보기 좋았던, 깔끔했던 이게 하키 경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 자체만 봤을 때는 경복고가 당연히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른 팀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다른 팀들에 대한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고요. 경복고 이 5승에는 또 여러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기록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골, 가장 많은 도움,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남기웅 선수 눈에 띄고 그 외에도 이윤석 선수도 있었고 최정현 선수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눈에 띄네요. 네, 남기웅 선수 적재적소에 포인트 직접 골을 기록해주는 모습까지 해서 공격진에서 활발히 모습을 보여줬고요. 1라인부터 3라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칠 수 있는 안정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경복고기 때문에 또 가능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영석, 이윤석 이 형제 첫 경기에서는 한 라인에서 같이 뛰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라인을 나눠서 1라인, 2라인에 각각 포진을 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윤석 선수의 결정력이라던가 그리고 형인 이영석 선수의 그런 게임 메이킹 능력, 수비 능력, PK 때 또 스페셜 라인으로 나와서 또 팀을 커버하는 능력 등등 좋은 모습들, 눈에 띄는 모습들이 나와서 경복은 버릴 선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공격, 수비진 탑포 수비수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해서 충분히 이 선수들은 장차 대학 그리고 실업 무대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경복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진 분위기네요. 뭐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면은 지난해에 이제 2학년 선수들의 기량이나 성장 속도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수들 그대로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경복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 준우승 2위는 광성고였습니다. 광성고는 3승 1승부샷 패 1패 승점 10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광성고 순위상으로는 그래도 2위면 약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 좀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네. 지난해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교 리그를 보고 굉장히 고른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치들이 조금 기준치 미량이다. 다들 좀 애매하다. 굉장히 애매한 팀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량만 좀 올라오면은 밸런스는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올해 1차 리그에서 그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고 첫 경기 경성한테도 좀 힘겹게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결국에는 슛아웃 패하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본연의 그런 밸런스 안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수비 그리고 골텐딩 부분에서 안정화된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공격력, 좀 합이 안 맞는 공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수비가 안정되고 골텐딩이 안정되면은 이 정도 성적까지 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고 경기고를 3대0 셧아웃 했던 게 준우승을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날 광성고 골텐딩 수비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업로드 되면 한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위는 경기고입니다. 2승 1연장승 2패 승점 8점 3위 경기고인데요. 경기고가 3위다. 이거 좀 낯선 순위입니다. 그렇죠. 경복과 함께 항상 1, 2위에 있었는데 2강 이 모습이어야 되는데 일단 1차전에서 경복고에게 셧아웃패 한 게 좀 임팩트가 컸고요. 그리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를 치르다 보면 나아지겠지. 첫 경기니까 이렇겠지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광성고전에서도 셧아웃패 할 때도 같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들쭉날쭉한 느낌이 많았고요. 수비나 골텐딩 부분에서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공격진도 좀 합이 안 맞는 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합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 기량으로 돌파를 하거나 뭐 공격 지역에 진입을 했을 때는 뭐 물론 뭐 패싱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공격 지역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던가 또 뭐 수비 지역에서 브레이크아웃해서 풀어나가는 전개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 기량, 개인 돌파에 의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책을 하거나 턴오버가 이루어져서 역습을 맞기도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템포도 좀 들쭉날쭉했고요. 좀 빠른 하키를 하는 팀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경기고가 지난해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1차 리그 때 좀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 하면은 2, 3차 리그 가서는 또 달라진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기 했는데 일단 경기고는 1차 리그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2, 3차 리그를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고는 지난 시즌에 비하면 팀 플레이가 많이 약해진 그런 좀 느낌을 받는데요. 3위로 마감을 한 경기고였습니다. 다음 4위는 보성고인데요. 1승 1승부샷 승 3패 승점 5점을 얻으면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보성고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 선수가 11명. 플레이어가 11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팀인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확실히 잡을 팀은 올인해서 잡고 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냥 선방하는 패배와 상관없이 선방하는 경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대회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꼴찌를 면했죠. 마지막 경성고를 잡아내면서 그런 모습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좀 보성고만의 스타일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좀
거칠게 하면서 체킹도 하면서 또 디펜스들의 피지컬이 다른 학교들보다 좋다 보니까 그런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디펜스의 압박, 공격력도 좋았고 다만 이제 좀 수비 부분에서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라던가 쉽게 골을 헌납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더 공격적인 팀으로 이미지가 많이 굳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교 레벨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11명밖에 없는데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게 봤던 팀이었습니다. 그 11명 중에서 4골을 넣으면서 이번에 득점 2위에 오른 강환희 선수의 이름이 전 눈에 띄네요. 네, 디펜스인데 네. 인라인 디펜스인데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뒤에서 이제 빵빵 때려주는 포인트 샷들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직접 골문안까지 몰고 가서 해결을 하는 장면들도 노출이 됐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디펜스임에는 확실하고 공격력이 상당히 갖춰진 디펜스임은 맞는데 문제는 수비인데 수비에서 좀 상대 공격들을 이제 압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숙제이고 과제인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충분히 훌륭하게 대표팀 디펜스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였습니다. 네. 보선거에 이어서 5위는 중동고입니다. 중동고의 성적은 1 승부샷 승, 1 승부샷 패, 1 연장패, 2패. 야, 한 골차 패배가 3번 있었고 연장을 엄청 많이 갔어요. 결국은 정규승을 한번 못하고 대회를 마감하게 됐는데 승점 4점. 5위 중동고입니다. 마지막 경기고에게 승리를 거뒀으면 3위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네. 연장을 가는 바람에 결과가 아쉬운 팀이 돼버렸네요. 뭐랄까 좀 공격적인 팀이기도 맞고 또 빠른 템포를 구사하는 학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뭔가 밸런스가 좀 들쭉날쭉해서 좀 퍽을 많이 흘리는 합이 잘 안 맞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을 했고요.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면은 그걸 좀 지킬 줄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와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 번씩 발목이 채이는 그리고 그 발목 채이는 게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실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경기고와의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디펜스의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자기의 골리를 많이 괴롭히지 않았나. 골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첫날 50세이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골리를 도와줄 수 있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은 좀 더 실점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연장에서나 승부샷에서는 이제 뭐 거의 운이기도 하고 집중력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끝까지 체력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팀이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6위 오광식 코치와 함께하는 경성고입니다. 네. 1 슛아웃 승. 이게 첫 경기 1 슛아웃 승 했는데 나머지 경기를 다 패했네요. 1 슛아웃 승, 1 슛아웃 패, 3패, 승점 3점. 6위 경성고였습니다. 네. 남들이 보면은 오광식 코치 언급하다 보니까 거기는 코치만 있나라는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 김윤성 감독님이 팀을 이끌고 계시고요. 네. 오광식 코치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경성고는 일단 1라인에 있는 3학년 포워드들을 제외하고는 좀 다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집중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요. 좀 잡을 수 있는 상대, 뭐 중동고, 보성고, 뭐 광성고 등등. 광성고는 뭐 잡긴 했지만 이게 연장에서 잡을 것도 아니고 그냥 3점을 딸 수 있는 경기임에도 마지막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슛아웃까지 가는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좀 답답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과제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네, 정말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오광식 코치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면서 선수들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었고요. 좀 아쉽죠.
예, 아쉬운 경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경성고한테 일단 1차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는 자신감과 예, 집중력 이 네. 두 가지가 아닐까. 뭐 실력이나 기량은 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네. 예, 아무리 운동신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좀만 가르치면 금방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집중력과 정신력, 자신감 이런 것들 멘탈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게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위상으로는 4위, 5위, 6위가 다 승점 1점 차로 붙어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다 고만고만했어요. 네, 네. 경성고가 일단 최하위였고요. 그래도 경성고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고건 선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1차전 들어가기 전에 오광식 코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경성고는 누구를 주의 있게 보면 될까요? 하니까 1라인 공격수들을 주목해라 예. 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1라인에 이제 김한님, 고건, 이도희 이 세 선수가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 세 선수 모두 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예, 확실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특히 고건 선수의 결정력 예. 그 결정력이 참 돋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차 리그 이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한 팀씩 코멘트를 마쳤고 전체적인 대회 총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뭐 굳이 가지 말라는데 강릉까지 간 이유도 있었고 예. 느끼고 또 보고 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난 이제 U18 세계 선수권 때에 선수 명단을 봤을 때 경복고 선수가 한 10대 명 뽑혀 있는 걸 보고 제일 많았죠? 네, 저야 이제 그 과정을 몰랐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뽑혔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U18 대회에서 뭐 처음 2승은 했지만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예.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선수들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 오광식 코치를 비롯해서 예, 여러 예, 실업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지도자로 변신을 해서 또 고등학교 팀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예, 또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모습도 예,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가보게 됐고요. 예. 예, 가보길 잘했죠. 보고 가야지 안 보고 가는 것보다 그 확인한 네. 바가 있죠? 그게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네. 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네. 전체적으로는 많이 답답했고요. 예. 이렇게 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미래가 네. 걱정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세계 선수권 성인 대표팀에서 이제 벨라루스를 잡으면은 뭐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에게 끼치는 영향 굉장히 좋을 거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를 무마시킬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예,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경복고를 제외하고는 뭔가 하키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누가 덜 실수하나? 누가 패스 더 잘하나? 누가 돌파 더 잘하나? 이런 뭐 뽐내기 대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회를 보면은 디펜스 자기 골대 뒤편에서 혼자 몰고 나가 상대 골대까지 돌아가서 돌파해서 골까지 기록하는 이런 혼자 하는 플레이 특출난 산 선수에 의한 네. 예. 그게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게 참 팀 걱정이었고. 플레이에는 실종돼 있고. 그렇죠. 네. 뭐 브레이크아웃을 하는데 뭐 패스해서 상대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스가 이루어지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 아이싱이고 행여나 상대 수비에 걸리면 아이싱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압박 들어가고 예, 그런 그림이 너무 노출돼서 뭔가 우당탕탕하고 짜여지지 않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선수 기량 문제인 건지 지도자의 지도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환경이 문제인 건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와서 아쉬웠고요. 좀 그나마 이제 경복고와 할 때 경복고를 상대하는 팀들은 경복고가 빠른 템포를 구사하니까 자기네 팀들도 같이 템포가 빨라지는 예, 그런 광경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좀 뭐 경성고도 앞에서 과제가 많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레벨에서 과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수들
기본기도 부족하고 또 기본기가 안 되니까 팀 플레이는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럼 이 결과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기본기가 아예 없는 패스나 패스 리시브 슛. 근데 기본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봤을 때 유소년 그쵸. 때부터 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문제인가? 거기서 기본기를 달고 가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술이란 걸 배우고, 그렇죠. 네, 그걸 이해하고 전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전술을 다양하게 갖춰 놓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고 그 전술을 겨루고 이런 레벨을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대학교 레벨에서도 기대하기 힘들죠 요새. 예,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가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밑에까지 문제면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대회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예. 예, 뭐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가. 나중에 클럽팀까지 가게 생겼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뭐 타이밍, 압박, 공간 창출, 공격 전개, 수비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서 있어야 돼, 뭐 여기 붙어줘야 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입력이 돼 있고 몸이 움직이고 그걸 왜 움직여야 되고 왜 스틱을 뻗어야 되고 왜 사람을 쫓아가야 되고 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은 이해하고 움직인다라고 할지언정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모르겠거든요. 예. 예,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당탕탕 때리고 넣는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그게 좀 많이 걱정됐죠.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던 거지만 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미래가 걱정된다,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모쪼록 이번에 전 경기를 담아 오셨고 계속 영상이 올라갈 텐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앞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안에 두고 좀 같이 함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는 사람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야 어느 판이든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도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갑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대회도 또 가겠다고 그러시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짬이 돼야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서 많이 말씀들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틀치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3일치가 남았습니다. 네. 예, 처음 이틀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처음 이틀치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주말 리그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오늘 최종 리뷰를 해봤고요. 올 시즌 고등학교 리그의 판도를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첫 대회였습니다. 예, 다음 대회는 이제 2차 리그는 6월 중순 이후에 목동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고등부 충계 연맹전이 있습니다. 고등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그 대회는 다음 주부터 5월 바로. 23일부터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하루에 2경기씩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시간 나면 찾아갈 거고요. 목요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너무 비관적으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확인하시러 이번에는 이제 광릉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거니까 네. 가까우신 분들은 또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